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늘은 그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안심하라던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떼일 위기에 놓였다 라는 제가 썸네일을 달았는데요.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이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말 그대로 안심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청년 안심주택에서 그런 전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 청년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19세에서 39세까지의 결혼을 하지 않으신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결혼하시고 나서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들에게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시면 되게 좋은 위치에 역세권에 청년 주택들이 들어오시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역세권에 짓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즈가 크거나 하진 않아요. 집이 원룸 또는 뭐 투룸 정도 수준인데, 근데 대신에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또는 역사 위에 그런 주상복합과 같은 개념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이 청년 안심주택, 기존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또 관리 주체도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치면 서울특별시라는 마크가 떠 있고 지역별로 이 서울시의 청년 안심주택을 지원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러니까 SH라고 얘기하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것을 공공임대라고 하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건물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호실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 주도공이 직접 공급을 하는 공공임대가 있고, 어떤 호실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관리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은 주체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한다거나 간섭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그런 이유로 해서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변 시세 대비 공공임대 SH는 주변 시세 대비 30%까지 저렴하게, 그러니까 확실히 주도공에서 주관하는 그런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 75%에서 80%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렴한 편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해서. 그리고 이것을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올해 서울에 공급될 4만 가구 정도의 물량 중에서 약 10,000여 세대가 지금 이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이 한 1만 세대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한 2만 세대 정도가 이제 민간에서 공급되는 그런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서울에 지금 공급 물량이 올해 4만 가구가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임대, 그리고 청년주택임대, 그리고 공공임대 등이 거의 약 2만 세대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공급량,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84 타입 이상의 국민 평형 타입 이상의
공급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2만여 세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2030년까지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023년도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기사에 났었어요. 근데 뭐 2023년도에 2030년까지 서울 청년 안심주택 12만 원 공급을 하겠다고, 시중 임대료의 75에서 85% 수준으로. 그래서 실제로도 주변에 청년 안심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빌라나 오피스텔 등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서울의 이 청년 안심주택,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게 2025년 1월 기사인데요. 똑같이 2030년까지 청년 안심주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사를 울거먹는 그런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 지금 청년 안심주택이 최고 경쟁률을 1340대 1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2024년 4월 17일 기사인데, 이제 그만큼 흥행을 하고 있다. 우리 서울의 SH 주도공이 지금 주도하는 청년 안심주택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되게 어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340대 1이라는 것이 사실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 그리고 청년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주택들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40대 1이라는 이 경쟁률이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다. 뭐 흥행에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데,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 열심히 공급을 해야 한다.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그 11만 호 공급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공임대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주고 있기는 하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사리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주변 시세 대비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들을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줄 수 있으면, 이런 임대를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사회에 나와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올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2월 달에 발생한 문제인데, 이제사 기사화된 것이 과연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지난 2월에 강제 경매된 청년 안심주택이 있습니다. 얼굴만 계속 보여드리고 네,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계속 얼굴만 보여드리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1340대 1 기록한 청년 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만큼 청년분들이 거주하실 그런 집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75에서 80% 정도 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2030년도까지 12만 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15년 1월 달에도 여전히 초역세권의 청년 안심주택 12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기사를 물거먹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화면을 안 띄우고 쓸데없이 제 얼굴만 띄우고 얘기를 했네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강제 경매가 된 청년 안심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잠실, 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잠실 센트럴파크예요. 잠실 센트럴파크가 지난 2월에 강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가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미지급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금의 약 10%를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미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주도공에서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관리의 주체는 SH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 사업자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관여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것을 2023년도 7월 달에 입주했던 잠실 센트럴파크를 지금까지 공사 대금을 미지급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올해 2월 달에 강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건물에 총 141세대가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 총 141세대 중에 보증금이 238억 원인데 지금 미지급된 공사비가 근저당으로 잡혀 있는 게 421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평균 이 141세대의 평균 보증금이 약 1억 8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근저당이 421억이기 때문에 사실 근저당을 선순위로 봤을 때 이 보증금이 그 건물 가액이 이 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에 약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뉴스 기사에 나온 대로 1억 8천 정도의 보증금을 유지를 하는 것이, 1억 8천 정도 보증금이 나오는 것이라면 그 최우선 변제 금액조차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억 6,500 이하여야지만 최우선 변제 금액 5,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여기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보증 허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지나간 거죠. 왜냐하면 근저당이나 어떤 가압이나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근저당이 상당히 높은 아파트에 보증보험이 들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아마도 거절당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보험도 가입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증보험이 미가입됐기 때문에 이 청년주택에 들어가신 이 분들께서 돈을 전부 떼일 수도 있는 가능성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것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1억 6,500 이하여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보다 보증금이 비싸다면 그마저도 5,5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없는데, 지금 1년 6개월간 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되게 좀 황당하기 그지없다,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사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 입장은 이게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 사실 어쨌든 주관하는 것은 서울시,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도 서울시를 믿고 안심주택이라는 것에 설마 전세 사기나 전세 사고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사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안심하라더니 청년 보증금 떼먹은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데요. 이제 2022년도 6월 24일 날 서울 도봉구 소재에 안심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8월 달에 입주를 하셨는데, 2023년 10월에 시행사 합의 후 계약 중도 해지를 결정했는데, 시행사에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 만료가 됐고, 이제 돈을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가신 이 집이 청년 안심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이 일반 임대인들의 전세 사기, 전세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를 믿고 청년 안심주택에 들어간 이분들의 그런 배신감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보증보험 사각 청년 안심주택 경매로 보증금 수억씩 떼일, 이게 이제 잠실 센트럴파크 경매인데요. 강제 경매이죠. 근저당이 421억 원, 보증금이 238억 원, 시행사가 10%대 공사대금을 미지급해서 18개월이 넘도록 허그를 미가입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지난해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제 총 10% 수준을 시공사가 돈을 받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총 공공임대가 71가구, 민간임대가 146가구네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가 된 거는 이제 민간임대 주택이 146가구이겠죠. 거기에 이제 근저당이 주택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141세대가 낸 보증금이 약 238억 원인데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그 채권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호실마다 채권 최고액이 약 3억 8천만 원 등 수억 원대에 이른다고 하니까 사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더욱 크다. 근데 이것이 서울시의 주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만약에 이것을 대위 변제한다면 또 세금이 발생하는,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이다. 그러니까 청년 안심주택을 지어놓고 관리를 안 한 탓에 이렇게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보증보험을 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뭐 어차피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허그에서 변제를 하느냐 서울시에서 변제를 하느냐의 차이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공사가 대금을 완납받지 못해서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는 수준까지 갔는데, 이런 서울시를 믿고 들어온 임차인의 청년 안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채팅을 읽어드리면, 재훈준님,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복덕방 춘호님, 굿모닝입니다. 네, 아침 일찍 기침하셨네요. 네, 출근 잘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업, 이게 지금 잠실에 있는 그 센트럴파크 더블 역세권 청년주택인데요. 네, 보시면 2003년 7월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문제가 된 것이 총 141세대이고, 거기에 잡혀있는 근저당이 무려 421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해당 보증금이 238억 원이고 근저당이 421억 원인 걸로 봤을 때, 이게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이 넘어간다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지금 나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이거 저희 중개사 사무실에도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저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도 중개사분들이세요. 근데 그 중개사분들이 같이 따라오셔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일부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정작 서울시에서는 보증보험도 들지 않고, 그리고 시행사가 받지 못한 돈을 외면하면서 이렇게 서울시를 믿고 정부를 믿고 안심주택에 들어간 우리 청년들의 보증금을 지금 수억씩 떼일 판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다. 이게 되게 심각한 이유는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고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민간이 주관하는 그런 사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마치 이제 전부 다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이것이 의도적인 사기냐 아니면 전세 사고냐는 조금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도적인 사기든 사고든 어쨌든 전세 사기로 전부 다 몰아갔던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러면 서울시도
전세 사기범입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서울시 상당히 각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년주택에 들어가실 때, 근데 청년주택에 입주할 때만에 주의할 점이 아니고, 모든 주택에 입주하실 때 저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가압류 등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그러한 어떤 갑구나 울구에 무언가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중개사와 협의를 하신 후에 계약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 걸 확인한 후에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리고, 특히나 구분 등기되어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근저당이 더 위험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집 전체, 그 건물 전체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전체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근저당을 처리를 하고 난 후에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딱 한 호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나 공동주택에, 오히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 더욱더 주의하셔야 된다. 오피스텔, 다세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됐는지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어가시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신데, 이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임대인의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신용상 문제가 있거나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신청했습니다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가입이 완전히 됐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증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보증보험을 직접 가입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임대인이 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으면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대신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계약이 종료되기 직전만 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시는 임차인분들도 많으실 텐데, 보증보험을 가입을 직접 하셔도 된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보증보험을 가입하셔도 되고,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근저당이 있어도 가압류가 잡혀 있는 경우라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보증보험이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청년안심주택, 이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매에 넘어갔다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입주한 지 1년 8개월 정도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공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완납하지 않은 상황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묵과를 하고 지금까지 왔다가 경매에 넘어간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가로마님, 민주당 10년 갱신권 한답니다. 네, 제가 바로 직전 방송에서 주택임대차 입법 2+2에서 10년까지 연장 갱신을 하겠다라고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고 민주당 쪽에서 그 방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로 전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맨날 저런 정책만 내놓냐.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정책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국민들이 믿고 안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공공의 주택조차 관리가 안 되는데 민간의 주택은 어떻게 관리가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숙녀라이님, 이프로님 말씀을 담백하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라, 오늘 월요일이죠? 네. 저는 어제도 출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월요일인지 오늘이 주말인지 사실 감이 없어요. 근데 오늘이 월요일이라 아마 출근하시느라고 바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들어오셔서 방송 들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 들어와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